저희 오늘 셀트리온을 광장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3, 4주가가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자 또 마니아층이 많은 이 주식,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그래도 저희 좀 용기 있게 소신 있게 관련 주식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자 우리의 꿈이었던 셀트리온이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두 분께서는 오늘 나온 분식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실적 정상화를 기대하고 계시고, 김덕호 대표께서도 이건 소나기다, 지나간다 라는 해석이시네요. 먼저 네.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분식회계 얘기가 뭐 지금부터 하루 이틀은 아니죠? 하루 이틀이 네. 아니고 벌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좀 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가 있었고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저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또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구조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만들면 이제 셀트리온 뭐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가 사고 그걸 이제 나중에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단 구조상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분식회계로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건 또 이제 회계나 이런 또 전문가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됩니다만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이 이벤트 자체가 뭐 당연히 부담은 되는 이벤트죠.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사실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나왔던 거고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사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왜 계속적으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연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업종 대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뭐 주가의 급락이 나오기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하방 라인은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긴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또 완벽한 또 하락 추세로 또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은 주가의 바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모아가기에는 접근도가 좀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사실 셀트리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매도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좀 가격대가 그때도 19만 원 라인 근처에 왔을 때는 한번 좀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레키로나 이벤트가 터지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가격대 라인은 사실 이전의 그런 가격대들과 비교했을 때 2020년대 초반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는 줄 목표가 하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본업에 대한 이런 매출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4분기에 좀 이월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일단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본업에 대한 부재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R&D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셀트리온만큼 튼튼한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타이밍을 잡아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이제 발생했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실적이 그렇죠. 이제 4분기에 이월된 것이다. 실적들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뭐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레키로나가 경구용에 대한 이벤트가 그래요. 터져서 주사 쪽이 얼마나 맞아요. 좀 될 거냐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사실 이제 주사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경구용이 사실 우리가 먹은 것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상용화가 또 빨리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레키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이런 수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벤트가 터지면 충분히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셀트리온은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을 레키로나 이슈가 아마 정해 주겠죠. 관련 내용을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께서도 소나기는 지나갔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식회계 논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몇 년째 됐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죠. 네, 사실 이제 표현을 소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스콜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냥 깜짝하고 지나가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소나기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분식회계 논란도 2018년도 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국정감사 때 이슈가 나오고 이게 지금 3년 넘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일어났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묻혀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위드 코로나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지는 게 이제는 가십거리 차서 뭔가 또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또 정치권이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또 이때쯤 한 번쯤 발언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식회계 논란이 나왔다는 자체는 아직도 이거를 제대로 가름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주분들에게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매출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데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먼저 매출이 일어나고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해외나 국내로의 매출을 잡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셀트리온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났다 하더라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은 어딜까요?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헬스케어. 자,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 분식회계가 논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매출 부분들을 정정하겠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만약에 악재가 굉장히 크게 누적이 됐었다라면은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주주분들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들도 실적을 강건하게 만들고 있다는 자체는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분식 논란이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은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과감하게 연출할 것이고 실제로 분식 해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간의 주가가 많이 억눌렸었구나라는 이제 반증된 입증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단세의 손실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3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은 단기 악재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소식은 레키로나일 텐데 레키로나 이야기를 잠시 해주시다 말아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해외 승인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났죠. 유럽 쪽에. 났는데 그 이슈도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죠. 다만 이제 뭐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또 워낙 주가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본전에 대한 심리도 좀 찾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승인이 돼서 만약에 수주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기대했던 만큼의 이런 수주가 나왔다고 하면 아마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슈팅이 나왔을 텐데 승인에서 좀 멈췄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이건 미래 일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그 이제 주사용 쪽이 안 사용이 될까?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봤을 때 사실 경구용만 먹지 사실 주사가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수요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 자체가 코로나19가 지금 계속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만약에 이게 다시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전반적인 이런 캐파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행되는 것 자체가 확산세를 지금 잘 막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이런 질병 자체가 예전에 뭐 질병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메르스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은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다 끝났는데 이건 벌써 횟수로도 지금 2년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회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2월된 실적들이 좀 적용이 되는 거랑 그다음 셀트리온 쪽이 매년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워낙 R&D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램시마나 투룩시마, 허즈마 쪽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램시마 SC라든지 관련된 좀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을 수 있는 또 이제 수익성이 잘 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만약에 좀 좋은 반응들이 다시 나타나기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뭐 페루 지역이었나요? 또 추가적으로 좀 승인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넓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들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수주가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나타나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쪽과 이제 진단키트 쪽 되게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매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으실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도 19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좀 부담스러운 음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9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이 밴드 자체가 좀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서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돌파가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왔고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단기 박스권을 또 그렸기 때문에 해당 라인이 좀 지지가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가 하락할 때도 해당 라인 박스를 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격 라인만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라인의 지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셀트리온을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셀트리온 전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이제 아까 제가 스콜이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비가 졌더라도 언젠간 옷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스콜이 한번 내리면은 건물이 내려간다는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분식에게 나왔으니까 타격이 너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팔아라. 그런데 또 막상 떠올려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치료제 이슈들이 경구제 치료제가 시장에 아직 협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게임 체인저라고들 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후에 또 3사의 합병에 관련된 부분들의 소식들도 있죠. 그렇죠. 다만 이 합병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던 것이 과연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불량만큼의 어떤 그 물량이 나왔을 때 이것을 기꺼이 인수해 줄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렇죠. 소극적인 태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이런 기회에 또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악재가 이제 스콜까지 왔지만 여기서 이후에 2차전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부터의 한번 주가 움직임들을 시장 전략과 함께 분석해 보시면 조금 더 양호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이슈는 아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정말 힘내시길 바라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가요?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는데 드디어 반도체 수들이 가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좀 더 응축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이런 단기 상승이 끝날 것인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공개합니다. 관심을 가지자 하창한 본부장님, 김덕호 대표께서는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부터 빨리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월 초에 제가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미 뭐라 주시냐면 끝났죠. 네. 그렇죠. 슈퍼는 이제 아니고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은 왔습니다. 네, 이제 슈퍼는 이 아니고. 슈퍼를 만들느냐 만들지 못하는 결국 이제 해운 물동량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롱비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적체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트레일러 기사들의 어떤 노조들이 실제로 재고용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오히려 보관량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보관료, 운임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은 매출대로 나오더라도 실제 이 영업이익 부분들이 하회하게 되면은 주가 타격이 연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워낙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 의원을 이제 임명하는데도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재임용이 되는 사건이 예.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국내로 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기술주들이 조금 단기적 상승을 했을 때 다시 이머징 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연임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기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 영향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로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신용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움직임 안에서 수익을 실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안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6개월 안에 이 주식을 수익 실현을 하고 떠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주를 좀 포기하라는 말씀보다는요.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는 투자 시장 전반에 대한 악재입니다.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투자 시장 전반의 악재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이제 내년 6월까지 해서 매월 150억 불씩 이렇게 축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후에 6월부터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투자 시장에서는 증시 여파가 꽤 크게 나타날 것이고 특히 이제 신용자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대출이자든가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연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좋은 주식이 또 싸지는 날이 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때시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실폭을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줄여내야 대응하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그래도 당분간은 뭐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해주신 것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 전까지를 말씀을 해주신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지금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떤 해운량 부분들에서의 어떤 물동량 부분들이 다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도의 의견을 주신 것은 지금 당장 차익 실현해서 나가세요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싼 자리는 이미 아니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싼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는 시크리컬한 종목입니다. 철강이나 조선과 같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장기 상승 추세가 올 거라고 예상을 다들 했었는데 슈퍼는 없었죠. 근데 이 시크리컬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반동폭이 컸던 거고 기관도 외국인도 그래서 모두 다 매도 우위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두 메이저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 이제 한마디 할 때 생각보다 좋을지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좋다고 해주시지.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 예. 6개월을 좀 선행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 업황을 좀 반영을 한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수 밴드도 사인을 주셨죠. 네, 예. 69,000원부터 이제 71,000원 사이로 밴드를 좀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일단은 이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좀 급등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DRAM 가격도 조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부가 산업들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5G라든지 6G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도 뭐 반도체가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황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한 8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 그다음 그 부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8만 원부터 이제 약간의 저항이 좀 세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홀딩 관점으로 좀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물론 당연히 운용 기간 길게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텐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길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조정이 지금 벌써 거의 1년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월봉상 좀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월봉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 추세에 만약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차적인 그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뭐 적극 매수를 해라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가격대도 분할로 모아 가시기에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현물가가 내리고 있지만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건 미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두 분의 삼성전자 목표가는 얼마이신지 궁금합니다. 좀 보고 갈게요. 어제는 삼성전자 목표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창원 본부장 8만 원, 김덕호 대표께서는 8만 2천 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목표가가 나온 거예요? 네, 지난 월 초 대비해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물동량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은 결국 이 부분들에서의 어떤 비용 부담이 줄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항에서 롱비치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는 12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해상에 떠 있는 배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시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물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요. 이런 어떤 보관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조금 연이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 6월 앞으로의 6월까지를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거 보시면서 시청자분께서 나그네님께서 상승장에서는 아무거나 골라도 통장이 플러스인데 하락장에서는 고르고 골라도 통장이 마이너스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너무나 공감되는 그런.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좀 반등을 이용해서 뺄까요? 아니면 더 담을까요? 저는 뺀다라기보다는요. 조금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좀 분할 매도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전면 매도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산업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증시에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떤 한국 증시에서는 이런 반도체주를 완전히 소거시킨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에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조금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실리를 좀 찾아가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하시기에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가치주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 굉장히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반가웠었는데 좀 짧게 끝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총장이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트에서 빼지 말고 더 담자. 네, 저는 만약에 뭐 당연히 이제 섹터별 비중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좀 비중이 많이 줄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비중 확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때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에 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맞수 한판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